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이규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그 먼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그 최초의 시가인 이 공무도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 화면에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거 유물로 본 고조선의 세력범인데, 이 세력 범위는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대부분 다른데요. 지금 이 지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 남쪽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요하강이고, 여기가 황허강이고 해서, 상당히 넓게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비파형 동검, 그리고 탁자 모양의 고인돌 분포 지역. 자, 이것을 통해서 고조선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유물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점들이 찍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은 바로 이 공무도화가와 그 배경설화가 수록된 금조라는 그 책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 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검은고와는 조금 다른, 검은고 금자인데 우리나라 검은고와는 조금 다른 중국의 그 검은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라고 하는 것은 악곡의 명칭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공무도화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그 입시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지금 수능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입시에 공부를 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내용을. 그런데 이 공무도화가는 잊혀지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뭔가 우리들의 신화적인 원형이나 어떤 우리 민족의 아주 기본적인 근원으로서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이 잠재가 되어서 계속 유전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계신 이 두 분, 할머니, 할아버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할머니는 바로 소녀 감성이 넘치는 89세의 그 강계열 할머니고요. 오른쪽에 이분은 98세의 조병만 할아버지인데 아주 로맨틱한, 아주 그 청년 로맨티스타 이렇게까지 하시죠. 자, 여기 글을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시냇물을 건너는데 손을 잡는 모습, 두 분이 아주 사이좋게 끌어안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병이 이제 결국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뭐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을 이제 뭐 죽음이라고 보죠. 우리가 이제 뭐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이제 뭐 기독교인들도 와서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뭐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래서 이 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이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학교에 다닐 때 우리 공무도화가 배울 때 그 물이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아주 많이 공부했던 게 바로 그 삶과 죽음의 경계, 뭐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고조선 시대에 창작돼서 지금도 불려지는 노래 공무도화가,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자,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통 이별이나 사별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는 어떤 슬픔의 감정, 또 그리움의 감정, 그런 서정의 근원에 해당되는 뭐 이게 연대 고조선 이런 것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개인적 서정시, 뭐 신화 시대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대의 어떤 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말로 되었을 것인데, 뭐
이 한자로 번역됐다. 그 악곡의 명칭으로는 공우인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배경설화를 공부했는데, 이 시는 지금 한자로는 446, 16자밖에 안 되고, 번역을 해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거는 이 짧은 시가도 시가지만, 이것 외에 그 뒤에 있는 이런 배경설화가 우리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이 배경설화를 공부를 하면서 참 신비롭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런 그 공무도화가의 그 배경설화인데, 여기 있는 건 지금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수록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표라는 사람이 쓴 이 고금주라는 책에 이 노래의 배경설화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뭐 맨 앞에 이제 공우인은 조선의 진졸 광리자고의 아내 여욱이라는 사람이 지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고라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이제 배를 저어가는데, 머리가 흰 이런 바로 이 미친 사람, 머리가 흰 미친 사람, 또 머리가 하얀 늙은이, 막 이렇게 배운 분도 있고, 요즘은 그냥 아마 젊은 사람들은 백수광부 아마 이렇게 배울 텐데, 바로 이게 굉장히 신비롭죠. 머리카락 하얀 사람이 손에 뭐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고 새벽에 물을 막 건너가는데, 아내가 뒤쫓아 가지 말라고 막았는데 미치지 못하고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러자 그 아내가 이 공우라는 악기를 타면서 이 공무도화의 노래를 지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노래가 소개가 되고, 근데 이 아내가 노래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물에 빠져서 남편을 따라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고가 돌아와서 자기 아내 여욱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여욱은 그걸 듣자마자 또 슬퍼하면서 공우라는 악기로 그 소리를 바로 본받아서 연주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 슬퍼서 다 울고, 또 그 옆에 여용이라는 여자에게 이 노래를 또 전했는데, 이 노래가 많이 퍼졌나 봐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같이 울고, 이 노래 이름이 뭐냐, 이 노래 이름은 공우인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중국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도대체 이 노래는 누가 지은 거냐, 이 연주곡은 누가 지은 것이냐 라는 그 공우인이라는 악곡의 명칭을 설명하는 유래담으로 이제 그 중국의 역사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은 글쎄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일 텐데요. 자, 이분은 바로 이상은이라는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생이니까 지금은 한 50대 중반에 가까운 그런 원숙한 여인이 되었나요? 근데 요때는 이제 막 그 20대 초반에 젊었을 때의 모습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데, 자, 이분이 그 6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으로서는 대단한 실력가인 그 싱어송라이터인데, 여성으로서는 이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저희 나이 때에는 대부분의 그 싱어송라이터들은 남성들 위주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당시에 이분이 낸 6집이 공무도화가인데, 이게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에 10위에 해당이 됐는데요. 근데 이 100대 명반 중에 그 여성 싱어송라이터는 유일하게 바로 이상은 밖에 없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조금 길어졌죠? 니마 니마 네니마, 이렇게 물을 건너지 마시오. 니마 니마 네니마, 그의 물을 건너시네. 뭐 이런 감탄사 들어가고요.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그리고 이제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대로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이사 당내공화 하고 또 나옵니다.
또 거기 나오고 다시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이사 당내공화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그리고 또 나오고 이거를 지금 한번 들어보면 좋겠으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무데나 뭐 크롬이나 또 네이버나 이상은의 공무도화를 치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제 강의가 다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 색다른 느낌으로 이상은의 이 공무도화가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다큐멘터리 영화에 차용이 되고 아마 곧 그 대작 막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영화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성덕대왕 신종 일명 우리가 이제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 종은 이제 뭐 신라 때의 그 범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종을 왜 만들었냐면은 이 경덕왕이, 신라의 경덕왕이 자기 아버지 그 성덕대왕의 덕을 이 종소리를 통해서 널리 온 세상에 알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종을 만들었는데 당시 경덕왕 때는 못 만들고 바로 그 밑에 해공왕 때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 그 9세기경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비천상이라는데 주악 비천상,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어떤 부처님을 모시는 선녀의 모습인데 일반적인 그 보통 불교에서 나오는 이런 선녀의 모습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불교냐 아니면 우리 고유의 어떤 그 종교하고 이렇게 섞였느냐? 이건 당연히 우리 고유의 종교하고 섞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불교하고는 다르고 우리 고유의 종교가 섞여 있는 모습인데 약간 부처를 모시는 보살과 같으면서도 뭔가 우리들이 많이 봤던 선녀의 모습 같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분께서 여기 지금 악기를 들고 타는 게 바로 이 공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우 연주에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재현을 했는데 노래를 부르는 이제 가수 이상은의 모습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공우라는 지금 이 악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신성한 악기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들고 있는 어떤 그런 악기죠. 그런데 이 악기를 배경설화를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연주하면서 노래를 지었다고 그랬죠? 광부의 아내가 이 공우를 연주하면서 제일 먼저 노래를 지었다라고 배경설화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 광부는 이 광자가 미칠 광자죠. 그러니까 미치광이다. 그러니까 또 이게 백수광부다니까 머리가 하얗다. 근데 분명히 그 머리 부분이 하얗다라고 그랬지 머리카락이 하얗다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이거 머리 부분이 하얗다 이렇게 한자가 힐백자의 머리 숫자지 머리카락 발자가 아니에요. 백발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피발 제호 그랬는데 그 머리를 늘어뜨렸다라는 거지 머리카락을 늘어뜨렸다는 거지 머리카락이 하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백수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늙은 그냥 평민이다. 그래서 다 늙으신 그런 부부, 가난한 민중의 이야기. 예? 그리고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왜 그랬는지 어쨌든 미쳤는지 강을 건너다가 돌아가시게 됐고 근데 그 아내가 그걸 너무 슬퍼하면서 위로해주는 그 노래를 짓고 또 연주를 하고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이 광부의 아내는 어떤 신분이었고 광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으로 친다면 아주 값비싼 무슨 바이올린 같은 건데, 그런 거를 가난한 늙은 할머니가, 그것도 아주 기원전에 그런 고급 악기를 가난한 민중이 이런 걸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형상화되는 이런 성덕대왕 신종에서 보이는 이런 공우. 그다음에 이제 광리자고는 사공이거나 아니면은 이 거기 나루토를 지키는 하급 병졸로 많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광리자고가 뭐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검은 건데요. 요즘 같은 건 첼로 같은 건데, 아니 왜 그 도선장을 지키는 병졸이 첼로 같은 거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 공우라는 악기를 타고 연주한 거를 듣자마자 바로 그걸 검은 고로 그대로 본따 갖고 집에 오고, 또 집에 와서 아내 여욱에게 얘기하니까 또 여욱은 그걸 바로 또 이 아주 고급 악기인 공우를 가지고 그걸 또 바로 연주를 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하급 관리고 여욱은 하급 관리의 처고, 또 광리자고는 뱃사공이고 그다음에 여욱은 뱃사공의 처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음악에 뛰어나고 그것도 굉장히 고급 악기, 당시로서는 어떤 신성시대는 이런 공우라는 악기를 이렇게 잘 다루고 연주를 하고 사람들을 감동을 이렇게 시키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K-클래식이라고 뜨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에 뛰어나서 지금 사람들 막 울리고 있는데, 이때 이 두 사람이 중국 천하를 뒤흔들어서 중국의 모든 역사, 거의 대부분의 역사책에 음악 부분을 설명할 때 빠짐없이 거의 등장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광리자고와 여욱입니다. 자, 과연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기서만 끝이는 게, 우리의 그 고전문학을 또 우리의 시가를 사랑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한겨레 신문에 뭐 단독 기사로 이제 나왔던 건데, 제 자랑인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쓴 그 논문이 이렇게 뭐 특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신 분은 뭐 최재봉이라고 영문학을 전공했던 영문학 박사입니다. 주로 이제 문학 기사를 많이 쓰고 그 문학에 대한 뭐 서적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 큰 글씨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제일 위에 큰 헤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전쟁을 결단한 뒤 숨진 귀족을 기린 노래. 뭐 제 논문이 이제 뭐 한자가 너무 많이 섞여서 이분은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셨고, 예. 이거는 제 논문이 실린 어문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문연구라는 그 학술 서적이죠. 2017년 그 45권 2호 여름호인데요. 거기에 이런 제목으로 국무도화가를 다시 잘 연구해서 살펴보는 시험적인 논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글을 쓰게 됐는데, 자, 아까 우리가 그 백수광부 얘기를 했죠. 그 백수의 그 백수가 힐백자의 머리수인데, 이분이 물속에 들어간다. 또 그의 아내도 물에 같이 따라 들어갔다. 과연 이게 뭐냐? 이것은 강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모습으로서 무당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에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는데, 한자로 박수를 쓰지만 그 박수의 표기는 각 문헌마다 다르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음차로 표기. 그러니까 음을 빌려서 쓴 거지 한자의 뜻을 빌려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거의 같은 우랄, 그다음에 퉁구스. 그러니까 우리 알타이어에 해당되는 이 퉁구스어를 보면 무당을 뭐라 그러냐면 박씨라 그래요. 박씨. BACCI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소리내서 이게 백수, 박씨, 백씨, 이렇게 해서 이 백수 광부의 백수는 무당이 아닌가. 그래서 무슨 나라무당이라는 설이 지금 거의 정설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발로서, 예, 이게 지금 가난한 민중이다. 노부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다큐멘터리 영화, 예, 니망을 건너지 마오. 이거를, 예, 민중의 노래를 해석한 견해에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광리 자고가 그 조선 나루터의 하급 군인이다. 왜 그랬는지 원문을 보게 되면 조선 진 여기 졸. 이 졸 때문에 이 졸이 장기판의 쫄이잖아요. 장기판의 쫄. 그래서 이게 졸병이니까 진졸하니까 나루 진짜거든요. 나루터의 쫄병. 그러니까 이거 하급 군인이 아니냐. 근데 하급 군인이 어떻게 그렇게 그 신성하고 고급스러운 당시에 그것도 기원전에 그런 악기를 들고 다닐 수 있었느냐. 그런 의문을 품고 아주 옛날에 이 졸이라는 한자에는 다른 뜻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사전을 뒤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례, 예기, 국어 이런 옛 문헌들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있죠. 300호의 마을 또는 어떤 제후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국가, 작은 나라 이런 의미들이 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졸이라는 조선 진주론, 조선 나루의 어떤 마을이라는 뜻이 되겠죠. 조선 나루에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그 마을에 그 나라의 광리라는 게 있고 그 광리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록된 이제 금조인데 지금까지 이 금조에 대한 이 공무도화가를 연구해서 학계에 보고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네요. 주로 이거는 이제 그 중국에서 많은 문헌들을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화 시켜갖고 원전을 이미지 파일로 하고 그다음에 문자도 다 치고 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중국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그 고 문헌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 금조의 공우인이 그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뒤에 뭐라면 금인, 초인이라는 악곡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걸 지은 사람 이제 도문고, 그 다음에 용구고, 고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시 이 광리자고는 사공도 아니고 또 하급 분들도 아닌 음악에 능통했다는 건 당시에 신분이 높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음악을 하는 것은 왕과 신하를 화합하거나 아니면 주로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연주하거나 또는 그 제사를 지내는 권한과 또 그 다음에 권력을 쥐고 있는 권한, 재정일치의 사회에서는 음악을 다룬다는 건 곧 자기가 신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는 그러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신분이 지금과 같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광리자고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또는 어떤 그런 예술인 집단 중에 아주 우두머리 선생님 정도가 이 광리자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상은이 그 애절한 노래 또 그 다음에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봤던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순애보 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 남녀 간의 그 죽음을 뛰어넘는 이런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런 믿음이 과연 깨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노래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것도 고조선의 노래로서 유일하게 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만큼 더 알아주고 그만큼 더 알아준다면 우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이 노래에 대한 사랑은 더욱 간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기대를 하시면서 1부 강의는 일단 여기에서 맺도록 하겠습니다.